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 미카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게이샤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 채널의 120년 전의 일본 동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허버트 폰팅의 연꽃의 나라 일본에서 연기해 있는 몇몇 게이샤 사진은 화류계 여성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앳되고 여리여리해 다소 기이해 보이는 지금의 게이샤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부류의 여자들이었을까요? 어쩌면 게이샤에 대한 현대의 대중적 이미지는 게이샤가 비극의 여주인공인 오페라 나비 부인과 게이샤 훈련 과정이 꽤 인상적이었던 미국 영화 게이샤의 추억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메이지 유신 시절이었던 1900년대 초기는 어땠을까요? 허버트 폰팅의 연꽃의 나라 일본에서를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책 전체를 봐야 하지만 원서를 다 읽기가 만만치 않아 관련 부분만 좀 자세히 보았습니다. 폰팅의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게이샤에 대한 유튜버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게이샤에 대한 믿기 힘든 10가지 진실이라는 영어권 동영상입니다. 게이샤 관련 콘텐츠는 많은 것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화류계에서 아무리 금을 그어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쉬울 수 있었겠는가 하는 다소 합리적 의심에 근거하여 게이샤를 엔터테이너와 매춘부의 미묘한 경계 선상에 있는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역사에 성과 흥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비교적 팩트로 여겨지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중에서 매우 의미 있는 5가지 진실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뒤로 갈수록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에도 시대에는 남자 게이샤가 존재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역할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이샤 수련생인 마이코가 있는데 게이샤보다 더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착용합니다. 세 번째, 게이샤의 독특한 머리 스타일은 가채를 넣어 부풀린 후에 줄로 묶습니다. 반면에 마이코는 예쁜 장식물로 마무리합니다. 둘 다 하얀 분화장을 합니다. 네 번째, 게이샤에게는 그들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파트론이 있는데 이것이 게이샤와 반드시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게이샤는 원래 성종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오이란이라고 불리는 성종사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게이샤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은 엔터테이너로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허버트 폰팅이 연꽃의 나라에서 말하는 게이샤에 대한 5가지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게이샤만큼 외국인들에게 잘못 이해되는 일본 여성도 없다. 유럽에는 게이샤에 해당되는 여자들이 없다. 게이샤는 오직 일본에만 존재한다. 게이샤는 살짝 언급만 해도 견질과 선정적인 미소가 뒤따르게 하는데 이것은 유럽의 일본 여행자들이 자주 게이샤를 요시하라 유곽의 매춘부들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두 번째, 유럽 여자들이 게이샤를 흉내내는 기모노 복장을 할 때 눈에 띄는 실수를 많이 범한다. 게이샤는 화려한 수가 놓인 기모노를 입지 않지만 그들은 화려한 수가 놓인 기모노를 입는다. 게이샤는 기모노의 허리 장식을 뒤쪽에 하지만 그들은 앞쪽에 한다. 그리고 게이샤들과 달리 비녀를 많이 꽂는다. 세 번째, 게이샤는 엔터테이너로 어릴 때부터 춤, 노래, 음악, 스토리텔링, 대화, 재담 등 상당한 훈련을 받은 여자들이다. 그들의 역할은 손님들이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케병을 들고 와서 잔을 지켜보며 적절한 간격으로 마시도록 조절해주고 식사 중에 간간히 음악과 춤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흥을 돋워준다. 네 번째, 게이샤는 보트를 타거나 피크닉 파티에 동행을 요구받기도 한다. 혹은 찻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저녁을 보낼 때 게이샤들이 재담과 노래로 그들을 흥겹게 한다. 게이샤가 일반 여성들과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일반 여성보다 더 강하지도 않고 더 약하지도 않은 보통의 여성이다.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게이샤들도 있다. 다섯 번째, 세계인들이 게이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데 일조한 것은 국화 부인을 비롯한 몇몇 문학작품이다. 적어도 이 시각은 1, 2차 세계대전 전인 1900년대 초창기의 것입니다. 위의 동영상과 폰팅의 공통된 관점은 게이샤가 엄격한 훈련을 거친 엔터테이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때로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다소 변칙적이었다고 해도 원래 고유한 역할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에도 시대의 남자 게이샤의 존재와 게이샤의 상대적인 수수함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비록 에도 시대의 종말과 메이지 유신과 세계대전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게이샤가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게이샤는 경직된 일본 사회의 분위기와 우리나라보다 더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가 낳은 불가피한 산물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달리 말해 좀 더 자유로운 사회였다면 매춘부가 존재했을지언정 게이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시절의 게이샤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보호막이 없는 여자들의 불가피한 운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폰팅의 사진에 나오는 게이샤가 보여주는 애처로운 표정이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